빌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매수, 매도, 계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저는 개인을 준비했고요. 저는 법인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우리 배우러 가봐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고고고. 이거 뭐야 혼자. 제임스 쌤, 네. 저희가 건물을 사러 가서 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가져와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죠, 필요하죠. 저는 맨날 헷갈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짜란! 우리의 또 어린이의 친구들 뽀로로를 첨가해서 준비를 해봤지요. 매도자가 개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약 시 필요 서류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인감도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자, 잊지 말아 주시고 혹시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본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통장이요. 제일 중요하죠. 통장이 있죠. 왜냐? 돈이 필요하니까. 등기 권리증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때 잔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 부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혹시나 계약 자리에 당사자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리인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신디쌤? 우선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랑요. 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중요하죠. 가장 네. 중요한 위임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시 필요 서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잔금 시 필요 서류는 똑같이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한 글자도 틀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보는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주소 그동안에 이사한 주소를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꼭 그 주소가 나오는 초본이어야 합니다. 등기관리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설계 도면, 그리고 각종 용역 관리 계약서, 마지막에 이제 열쇠, 그다음에 뭐 비품 같은 거 전달 주실 수 있으면 이로써 잔금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자가 개인일 경우 필요 서류를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혹시나 재외국인일 경우 신분증 대신 재외국인 등록부 등본 필요. 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셔서 네. 빌리니 여러분들도 돈 많이 뽑으셔서 매수자가 꼭 되세요. 돈 말고. 돈 많이 벌으셔서 매수자 꼭 되세요. 그리고 네,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매수자분은 네. 잔금 시에 매매계약서 원본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꼭이요. 그거를 가지고 법무사님이 가셔서 등기를 하고 등기권리증에 붙여서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케빈 쌤이 법인에 대해서 필요 서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케빈쌤! 케빈 쌤! 케빈쌤, 케빈쌤은 법인이죠. 그러면 첫 번째, 매도자가 법인일 때 준비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계약 시에는 이제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오셔야겠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왔는데 뭐 면세사업자다, 간이가세자다 이런 걸 미리 좀 저희 중개인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뭐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표자 신분증. 개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데 법인의 대표자 신분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법인 통장 사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갖고 오셔서 동일하게 개인과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갖고 오셔서 법인이 실제 소유를 하고 있나 파악을 하는 정도로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법인도 법인 대표님이 너무 바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매도든 매수든 계약 시이든 잔금 시이든 다 동일하게 똑같이 대표자가 참석을 못할 경우에도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당연히 그 대리인이 그 법인을 대표하러 왔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도장이 실제 그 법인의 인감 도장인지 확인하는 법인 인감 증명서, 이렇게 4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계약 시든 잔금 시든 매도든 매수든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이제 또 잔금 시에 이제 법인일시 필요서를 알려드릴 텐데, 가끔씩 이제 빌리니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법인은 이제 법인 인감 도장도 있고 뭐 사용 인감 도장도 있잖아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로 인감 도장이 있으시고 일반 도장도 여러 개 있듯이 계약 시에는 법인 인감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잔금 시에, 특히 법인일 시에는 법무사분이 등기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 인감 도장이 필수로 필요해요. 법무사가 등기를 치기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자가 법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도에 비해서는 좀 더 간략하지만 매수가 법인일 시에는 그러면 잔금 시에는 법인일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인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인은 좀 더 복잡해요, 개인보다는. 우선은 동일하게 아까 매매계약서 원본 당연히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갖고 오셔야 되고 법인 도장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물 사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영역은 법무사분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서 뭐 준비를 하게 되겠지만, 주로 이제 법인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샀을 때 목적이 사옥인지 투자인지 뭐 임대수익인지 해당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여부가 있기 때문에 건물 사용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정보 사본,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진짜 법인이 아니라 신규 법인 같은 때는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계약금, 뭐 중도금 있다면 중도금, 뭐 잔금, 중개 수수료까지 뭔가 이 계약을 위해서 해왔던 그런 장부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법무사분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셔서 보완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중개를 하면서 요 서류들을 디테일하게 저희도 막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등기를 넘겨주시는 이제 매수 측에서 이제 그 법무사님을 모셔오거든요. 법무사님이 너무 센스 있게 미리 항상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그 센스 있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법무사님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 제임스 쌤이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 하죠? 계약 서류가 궁금하면은 인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지요. 잔금, 서류가 궁금하면은 초본, 매도용, 등급 증명서가 되지요. 통장이랑 열쇠 같은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